皆さんこんにちは。おちょり日本語のちゅです。今回は漢字園パート2の3回目の動画となります。このチャンネルでは、ほとんどの方が苦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漢字について、どうしたらもっと簡単に、楽しく、そして効率的に勉強できるかについて解説を行っています。このチャンネルを開始してからまだ3ヶ月ぐらいしか経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のおかげさまで登録者数がどんどん伸びております。この場を借りて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動画ですけれども、皆さんにもっともっと漢字を楽しく覚えてもらうために、面白いストーリーとダイナミックなアクションシーンまでたくさん取り込んでおります。きっと楽しい勉強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最後まで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は今回の動画をどうぞ。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2에서는 7보기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5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은 이전의 영상들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자 공부 가능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7보기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 5개의 한자는 뭔가 좀 특징이 보이질 않나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한자는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한자는 세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또한 네 번째 한자는 다섯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7복에 장인공 또는 공구공이라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공구공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런 모양인데, 공구의 대표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망치를 떠올리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게임센터에서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구멍에서 두더지가 나올 때마다 망치로 콩콩 때려치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두더지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두더지 게임은 제한 시간까지 두더지를 망치로 치고 또 뭐 하는 게임인가요? 정답은 계속해서 치는 게임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70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攻める、攻める、 음으로는 こう、こう、 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이부터 소개해 볼게요. 攻撃、攻守、先行、 공격, 공수, 전공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기문 가볼게요. 攻める経営が守る経営だ。 공격적인 경영이 지키는 경영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에 대해서는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70의 귀이가 겹쳐진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두 명의 커플이 보이는데, 아니 남친이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여친이 네가 감히 바람을 펴! 하면서 남친의 귀싸대기를 주먹으로
한 방 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여친은 남친 귀싸대기를 치면서 네가 어쩌고 저쩌고 바람을 펴? 라고 말하고 있나요? 정답은 감히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감히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あえて、あえて、 음으로는 かん、 으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勇敢、果敢、関東省、 용감, 과감, 감투상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가볼게요. あえて一言申し上げますと、 굳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히 감에 대해서는 마친 것으로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감히 감의 집엄과 이 아이가 각각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집엄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굴뚝이 있는 집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이고요. 한편 이 아이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깨비 머리에 달린 도깨비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가볼 텐데 여러분들 혹시 학창시절에 통금 시간 있었나요?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해서 집에 가는 통금 시간을 감히 어겨버리면 부모님이 이렇게 괴성을 지르시면서 도깨비 뿔까지 나올 정도로 엄격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집에 가는 통금 시간을 감히 어기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도깨비 뿔이 나올 만큼 어땠나요? 정답은 엄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엄할엄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厳しい、厳しい、 또는 厳かな、厳かな、 한편 음으로는 厳、厳、 혹은 ゴン、ゴン、 으로 각각 읽어줘요. 그런데 오고서거나 하고 공으로 발음된 어휘는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먼저 갱으로 발음하는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볼게요. 厳重、厳密、厳選、 엄중, 엄밀, 엄선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 한번 가볼게요. 父は門限にとても厳しい。 아빠는 통금 시간에 매우 엄격하다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은 そんな厳しいこと言わないで。 그런 심한 말 하지 마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면 東京は家賃が高くて生活が厳しい。 도쿄는 월세가 비싸서 생활이 어렵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기비시라는 어휘가 지금 3번 등장했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쓰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쓰임을 정리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개요란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엄할엄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칠복에 매일매라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매일매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람인과 어미모가 조금은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매일매라는 한자는 사람이 어미가 되면 자식을 생각한다. 매일이라고 이해하시면 한자 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복싱 선수가 보이는데 매일마다 샌드백을 치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몸동작이 완전히 민첩하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마다 샌드백 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몸동작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민첩하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민첩할 민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瓶、瓶、 으로 읽어져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敏感、鋭敏、機敏、 민감, 예민, 기민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민감이라는 어휘의 발음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쉽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日本は瓶と缶の分別に敏感だ。 일본은 병과 캔의 분별에 민감하다라는 문장인데, 근데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됐나요? 빙또, 칸노, 분배증이 민칸다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민첩할 민은 맞춘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민첩할 민의 실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실사는 한자편 파트 1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리본 모양의 실을 떠올리시면 한자를 암기하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사업이 나날이 번성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그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대응을 하는 점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니즈에 민첩하고 쉴 틈 없이 대응을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번성하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번성할 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半、半、 혹은 パン、パン、 으로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繁盛、繁栄、頻繁、 번성, 번영, 빈번이 되는데 이와 같이 빈번이라는 어휘는 팡으로 발음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이번엔 예문도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渋谷は東京の代表的な繁華街だ。 시부야는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제한 시간까지 두더지를 망치로 치고 또 친다고 해서 칠공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세메르, 음으로는 코우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바람핀 남친의 귀싸대기를 때려치면서 네가 감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이감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아에때, 캉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집에 가는 통금 시간을 감히 어기게 되면 부모님이 도깨비 뿔이 날 만큼 엄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말엄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뜻으로는 키비시, 음으로는 갱을 알아두시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는 매일마다 샌드백 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몸동작이 민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첩할 민이 되었고 음으로만 밍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소비자 니즈에 민첩하고 쉴 틈 없이 대응을 하면 사업이 번성한다고 해서 번성할 번이 되었고 음으로만 항 또는 팡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채널 구독 잊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